안녕하십니까, 닥터 밸런스입니다. 이민년 새해가 밝았는데 여러분들 그 이민년이라는 그 글자의 뜻을 혹시 아시는지요? 오늘은 그 약간 인문학적으로 이 동양 철학적인 측면에서 그 우리가 이민년을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가, 이제 그런 얘기를 잠깐 한번 해드려 볼까 하는데, 그 저 매스컴에서 이제 이민년 하면 이제 검은 호랑이, 블랙 타이거 들어보셨죠? 네. 왜 블랙 타이거라고 하느냐? 그 우리나라 사람들은 누구나도 뭐 쥐띠, 뭐 소띠, 호랑이띠, 토끼띠,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12가지 그 띠가 있잖아요. 그래서 12년마다 이렇게 돌아가는 띠가 있는데, 올해가 이제 그 이민년의 인자가 그 호랑이를 뜻하는 그런 글자가 된 거죠. 그러면 그 임은 뭐냐? 갑을병정 아시죠? 갑을병정 무기 경신 임계 해가지고 10개가 있어요. 그게 이제 9번째 글자가 임자인데, 요게 그 동양 철학에서는, 역학에서는 강물이나 바다, 이렇게 큰 물을 뜻하는 거예요. 예? 예, 물을 뜻하고, 그 하늘에서 보면 이제 소나기가 막 퍼부을 때 임이라는 글자를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추나추동해서 겨울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 깊은 바다는 앞이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검다, 검은색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이제 사계절 중에서는 겨울, 아주 추운 겨울을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둡다 보니까 한밤중,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봄 되면 그 새싹이 올라오고 꽃이 피고, 가을 되면 결실을 맺었다가 겨울 되면 씨앗으로 떨어지잖아요. 씨앗이란 뜻도 있고, 어둡다는 거는 뭐냐? 눈에 잘 안 보인다는 거죠. 안 보이다 보니까 비밀스럽다. 그런 뜻을 가진 게 이민년의 임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는, 그 아래 인자는 나무를 상징하는 글자인데, 그 이제 동물로 말하면 이제 호랑이죠. 그다음 이제 색으로 얘기하면 녹색이나 푸른색. 그 다음에 이제 방향으로 얘기하면 동쪽. 그 다음에 하루 중에 시간으로 얘기하면 이른 새벽. 인시라 그러면은 이제 3시부터 5시. 예, 요거가 이제 인시. 그 다음에 이제 그 명리학에서 말하는 뭐 역마살에 해당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계절로 말하면 이른 봄이 시작하는 거고, 그 다음에 사물로 보면은 새로운 어떤 거를 시작하는 시작점이다, 이게 보는 게 인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걸 만든다는 거는 창조, 창시, 개혁의 뜻이 또 있는 게 인자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업체나 이런 이 어떤 회사에서는 새로운 거를 기획하고 계획하는 것도 인자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 이 나무가 이제 뭐여서, 우리는 지금은 이제 콘크리트로 집을 짓지만 옛날에는 나무로 이제 집을 졌잖아요. 그래서 건설, 건축 이런 것들도 그 인에 해당하는 글자의 뜻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왜 의사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현대의학은 이제 50점짜리다 이제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현대 과학이 계속 발전을 하고 있지만 완성된 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완성의 이런 현상들을 임상의사로서 많이 경험을 하다 보니까, 기존에 우리 선조들이 가졌던 어떤 그런 철학적인 사고, 이런 것들을 한번 이제 공부를 하게 됐는데, 그게 우연히 이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과학적으로 증명은 되지 않았지만, 생활에 우리가 적용을 하게 되면 많은 유용한 점이 있다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고, 그리고 그런 음식이나 이런 생활 습관 이런 것들도 그 과학적으로 접근 못하는 거를 그 철학적으로 접근을 하면 도움이 많이 된다. 그래서 저는 이제 동양 철학하고 현대 의학을 이렇게 접목하는 그런 새로운 의학을 이제 연구를 좀 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드릴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의사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는 거는 그렇게 뭐 크게 거부감을 안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러면 이민년에 어떤 일이 생길 것 같아요? 지금 말씀드렸는데, 그럼 이민년이 임자가 하늘에선 소나기가 온다 그랬잖아요. 그럼 올해 같은 경우는 큰 장마가 일어날 수 있다, 물난리가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옛날 같으면
국가의 이제 정책을 생각하는 이런 책사들이 이제 이런 게 들어오면 아 올해는 이제 홍수가 나겠구나 하고 거기에 이제 대비를 하는 거죠. 그 예로 그러면 그 지난 2년을 한번 제가 그 되돌아가면 2020년도가 경자년이었는데 쥐띠에 했단 말이죠. 그때 뭐가 일어났어요? 코로나19가 생겼어요. 경자라는 것은 이 자라는 거는 그 어두움 자시면 어쩌면 11시부터 12시까지가 자시인데 깜깜하죠. 아무것도 안 보이는 밤입니다. 지금은 뭐 전기가 있지만 옛날 같으면 아무것도 없는 시절이고 결국 눈에 안 보일 때는 더듬거리게 돼 있어요. 안 보이니까. 그 눈에 안 보이는 미생물이 출현한 거예요. 코로나19라는 미생물이 출현한 거고 그 위에 써 있는 경자라는 건 뭐냐면 갑을, 병정, 무기, 경 7번째 글자인데 얘는 아주 그 뭐 탱크라든가 쇠 뭉치라든가 이런 거대한 어떤 그런 그 아주 뭐 위력 있는 무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면 하늘에서 천둥이 치는 막 소리. 그러니까 밤에 자다가 깜짝 놀랄 일이 생긴다 이거죠. 경자년에는. 그래서 이제 2020년도 경자년에는 눈에 안 보이는 바이러스가 우리를 놀라게 했다 이런 사건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신축년인데 그 소띠잖아요. 축은 소띠인데 이 신은 뭐냐면 서리를 뜻해요. 하늘에서 내려온 서리. 이 지상에서는 이제 뭐 보석같이 맑은 빛이 나는 그런 물체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데 이 축자는 그 글자 그대로 축축한 글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 시점, 요때 우리가 이제 그 소환대한절, 소환대한절이 음력으로 12월이 축자인데 축자는 어떻습니까? 지금은 도로 포장이 잘 되어 있지만 옛날 같으면 이 흙길 같은 데는 아침에 나가보면 다 얼어 있는 거예요. 흙이 얼어 있고 낮에 햇살이 오면 녹아서 질퍽질퍽거리고 축축하다 이거죠. 그래서 지난 해를 한번 돌이켜 보세요. 큰 비는 오지 않았어도 땅이 마를만 하면 비가 또 오고 땅이 마를만 하면 비가 또 오고 계속 그랬단 말이죠. 이제 그런 요렇게 그 한 해에 들어오는 글자 요 두 가지만 봐도 아 올해는 어떤 해가 되겠구나 이제 이런 걸 예상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까 이제 다시 이민년으로 돌아오면 아까 이제 임자는 하늘에서 이제 그 소나기가 온다 그래서 물난리를 예상할 수 있다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두움 글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초반은 아직까지도 뭔가 그 어둠의 그 기운이 벗어나지 못하는 때예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도 당장은 못 벗어나지만 올 후반기 되면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게 이제 이런 이 철학적인 접근이에요. 왜? 임인 두 개가 있는데 임이 먼저 이제 전반적인 기류를 형성하고 인자가 나중에 후반기를 이제 약간 그 기류를 형성하는데 인이 들어오면 아까 뭐라 했어요? 새로운 걸 시작하는 거예요. 출발하고 기획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건설도 하고 인이라는 거는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해자축 요 세 글자는 어둠이기 때문에 눈에 잘 안 보이는데 임묘진 요거는 이게 호랑이, 토끼, 용 요 띠에는 앞으로 3년 동안에는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들이 이제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온 2021년도 20, 20, 19 그러니까 19, 20, 21 요 3년하고는 분위기가 바뀐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이 우주의 기운이 12년마다 이렇게 조금씩 순환을 해요. 그래서 이제 봄에 해당하는 글자가 임묘진이라 그랬고 여름에 해당하는 글자가 사오미, 가을에 해당하는 게 신유술, 겨울이 해자축이란 말이죠. 요게 지금 이제 그 12년의 사이클 중에서 자축, 임묘, 신사오미, 신유술해가 끝나고 이제 올해부터 임묘진이 시작하는 거죠. 봄의 기운이 온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역학 중에 이제 사주 명리학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주역적으로 올해 새해 어떤 그런 기운은 어떻게 들어오냐 보냐면 그 주역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사서삼경 중에 맨 마지막 단계가 역경인데 그 주역은 사실은 이제 그
인간사, 그 다음에 모든 자연의 현상을 그 글자가 없는 시대에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부호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8개를 갖고 조합을 해서 64개의 괴를 만들어서 우주 대자연의 이 현상을 부호로 표시하는 게 이제 역경입니다. 그 역경을 그 주나라 때 토를 달고 해석해서 이제 한 게 이제 주역이라고 이제 널리 알려져 있는 거고, 그러면 이 주역을 이제 그 당시 내려올 때 이런 학문적인 거를 보존하기 위해서 이게 점을 치는 걸로 이제 이용을 많이 한 거죠. 그러면 이제 이민년을 주역점으로 치면 어떻게 되는 거냐? 아까 얘기했지만 가벌, 병정, 무기, 경신, 임, 요 9번째 글자 임이거든요. 그 8개의 8을 빼면 첫 번째가 나와요. 일건천 해가지고 하늘 천자가 이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인은 자축인 세 번째 글자이기 때문에 삼리화해서 이익괴, 우리가 건건감리해서 건괴하고 이익괴가 올해 들어오는 자리예요. 그래서 그게 괴를 합해보면 천하동인괴가 돼요. 많이 귀에 익숙하시죠? 작년에 하도 시끄러워갖고 화천대유 천하동인 많이 들으셨죠? 아주 이거는 괴상 중에서는 최고로 이제 A급 괴상이에요. 64개 중에서. 근데 그런 A급 괴상을 일부 사람들이 이제 쓴 거죠. 그럼 천하동인이라는 괴가 나오는데, 천하동인, 하늘 바로 밑에 태양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건 뭐야? 태양이 높이 올라가서 하늘 거의 밑에까지 올라가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하늘이라는 거는 아주 굳고 아주 곧고 바르고 흔들림이 없는 강직함을 뜻하는 게 하늘 천자고, 이 이괴, 불괴는 불을 뜻하는 이괴는 밝은 걸 표시하는 거예요. 밝은 문명. 그러니까 천하가 밝게 펼쳐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동인자를 왜 썼느냐? 같은 동자를 써서 이 같은 부류의 사람들끼리 사리사욕을 벌이고 어떤 그 밝은 문명을 이루기 위해서 같이 모이는 글자가 천하동인이에요.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선거도 있는데, 그 아마 이제 여러의 그 생각을, 여러 사람들이,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 사려 개인의 이익을 버리고 공동체, 국가를 위해서 단합하는 그런 뜻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명리학적으로 이민년 주역점으로는 이제 천하동인계가 2개가 나왔는데, 전부 다 어둠의 시대에서 벗어나고 뭔가 밝은 시대가 시작하는 시점이 올해 이민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개개인들이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 나는 뭐 내 올해 신수는 어떨까 뭐 이렇게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중에 그런 신수를 보러 다니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 개인적으로 개인사에서는 그 아까 말한 것처럼 이민년이라는 이 2글자가 들어오면, 임은 물을 뜻하는 거고 이는 큰 나무라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 글자가 자기한테 필요한 사람들이는 올해가 좋은 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요 2글자가 나한테 필요 없어, 이런 사람들은 올해가 힘든 한 해가 된다 이거죠. 그게 이제 그 명리학에서 말하는 그 신수를 볼 때 이제 그런 걸 갖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인이라는 게 아까 역마살의 기운이 들어온다 그래서 아마 이제 새로운 변동이나 뭐 이동수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길 거다. 그러니까 이동수가 온다는 거는 결국은 코로나가 후반기 때는 이제 뭔가 우리 주변의 관심사가 안 되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거다 하는 게 이제 제가 한번 생각한 거고, 오늘은 그 이민년을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늘 쓰고 있는 이런 글자 중에 이민년이라는 글자를 갖고 올해는 어떻게 될 거고 올해는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간단한 인사 말씀 드렸습니다.